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편성 개요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221억 7,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 회계는 3,727억 원, 의료교과 특별회계는 3억 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91억 7,400만 원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 전에 용역과제 심의회, 지방보조금 심의회,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개최한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별 운영계획이 원만히 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체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제15회 자체회관 프로그램 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발표에는 이번 11월 5일 1일 권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6개 권역별로 개최하며 각동 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치회관별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각각 2 내지 3개씩 선정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주민화합과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예, 프로그램 발표 일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2018년 회계연도 계약 업무 마무리 추진과 관련하여 제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 출납 폐쇄 기한 내 계약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부서에서는 일반 공개 경쟁 계약은 11월 23일까지, 전자 공개 수의 계약은 11월 30일까지, 2인 견적 수의 계약은 12월 12일까지 발주 요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업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발주 예정 사업은 요청 기한 내에 재무과에 의뢰해 주시고 계약 진행 사업은 출납 폐쇄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도 말 불필요한 계약 집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종로구 CCTV 통합 유지 보수에 따른 하우징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CCTV의 카메라 유지관리 상태와 부대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로 안정적인 CCTV 관제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1,471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이번 유지 보수 대상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관리용 107대를 제외한 1,364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관제센터 내 PC를 통해 CCTV 영상 상태를 점검하여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영상 식별이 불량한 카메라 렌즈를 작업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결함이 있는 비상벨, 스피커, 실외 함체 등 부대 시설을 점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CCTV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중단 없는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종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2017-18년 종합평가 및 2019년 계획 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행되었던 2017-18년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사업 6개 영역인 마을학교 연계 학교교육 운영과정,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 민간학 거버넌스 운영, 지역 특화사업 운영,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2019년 혁신교육 지구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이 자체 평가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24일까지 제출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주영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4시간 여성 안심망 안심이 확대 실시입니다. 지역 내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계하여 앱 가입자의 위기 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7월부터 전 자치구에 시스템 구축하여 11월부터 여성 종합 안심 서비스 안심 앱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신고 시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감지하여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하여 위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키가 모니터링 서비스는 사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안심기가 화면을 터치하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이동 경로를 의 상황을 주시하고 도착 30m 이내의 보호자에게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기과 스카우트 서비스는 늦은 귀갓길, CCTV 사각지대 등 마을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서 대기 중인 스카우트 활동 대원과 자동 연계하여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확대 대상을 치매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종로의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동에서는 주민 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바라며 전 직원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 모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이하, 기타 업종은 5인 이하를 말합니다. 서울페이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시작은 금년 12월 중순 이후입니다. 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됩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입니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40%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신청 자격은 서울의 사업장에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분주 중으로 식품 접객업소 우리구 2,300곳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동 주민센터와 보건위생과에서는 가맹점 모집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이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1 고시원 화재 수습 진행 사항입니다. 지난 금요일 9일 새벽에 관수동에 있는 9.1 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합동 감식 중이고요. 3주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인명 피해가 이제 많았습니다. 사망이 7명, 부상이 11명인데요. 현재 4명은 퇴원하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망자 7명은 발인이 어제 오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민 30명은 인근 시설에 이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내용입니다. 금요일 08시 30분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수습 기능 부서별로 5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총 9회 대책회의를 실시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수습지원과 과장 등 3명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화재 피해 지원 구호 내용입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제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부상자나 이재민 등에게는 의료급여라든지 생계, 주거급여, 재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구호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아파트 지원
언론 보도를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강북 지역 등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임대 아파트가 지금 있고요. 구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난대책본부 운영은 기능부서별로 이제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환자 및 이재민은 1:1로 관리 지원하고 사상자 및 이재민에 대한 보상은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문 인사 내용은 이제 시장님 등이 이제 참석을 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날 제 대책본부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재난이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해당 기능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두 번째입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노건축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로 신속한 대응,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로구 건축안전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난 4월 19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서울시 건축조례도 7월 1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계획은 1단계로 우선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건축 안전특별회계 재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 팀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2단계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팀 조직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 전문관 2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팀의 주요 업무는 위험시설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그 다음에 공공공간 환경사업에 대한 심사, 조정,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단계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12월에 방침을 수립을 해서 내년 1월에 특별회계 입법 예고를 하고 2월에 구의회 조례 심의를 거쳐서 3월에 조례가 공고 및 시행이 되면 5월경부터 도시관리국 내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농축과장이 오인동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 소유 군인아파트 내 기존 놀이터를 군부대와 협의 재정비하여 인근 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방부로부터 11월 5일 공동사용협의 최종 회신이 있어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설계를 실시,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중 설계비 3천만 원은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시공비는 약 3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2억 원은 아름다운 재단 기금을 확보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구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 사항은 이용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10여 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에 위치하고 있는 보일러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 같은 시기에 추진하여 복합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역에서 동래역 구간 겨울맞이 환경정비에 대해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 밀집 지역인 동대문역에서 동래역 주변을 노점주 직원 합동으로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및 도시 미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건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노점상 연합회 합동으로
동대문역에서 동래역까지 양방에 위치한 노점상 매대, 천막, 각종 적시물을 노점주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띠녹지, 비물바지 내 쓰레기 제거, 보도 물청소 등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향후 노점주 전체에 대해 노점 주변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안임원 대부 등 스스로 정비하도록 기도하여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2019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계획입니다. 제설 대책 기간은 올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 상황 근무는 도로가는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며 관련 부서는 단계별 근무 요령에 대합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설제 1,50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 7일 제설장비 점검 수리를 완료하였고 11월 11일 친환경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9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1일 주요 도로 제설함 91개소 배치 및 염화칼슘 보관의 집 70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강설시 초동 대응을 위한 제설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 강설 화상 전송 시스템을 활용 강설지구 사전 포착하여 초동 대응에 임하겠습니다. 상습 통제 노선인 북악산로, 인왕산로, 삼청로에 대해서 서울시 경찰, 성북구와 함께 협조체계를 잘하여 제설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 현장 관리 시스템을 정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 유도입니다. 지난 10월 6일 직능당체, 자원봉사자 등 제설 자율봉사당 취약지구 책임구역을 지정하였고 11월 6일 제설 자원봉사 모집 및 구 홈페이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8일 제설 작업 시 제설제 살포 방법 등 사전 제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부서별 자체 세부 계획 수립 추진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제설 참여 홍보와 적극적인 제설 및 제설 작업 완료 시 즉시 작업 완료 현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모레 우리 구 경복고등학교와 경기상고 등 10개 학교에서 3,500여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입실 시간이 8시 10분까지고 시험은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 인력과 수송 인력을 배치하였고 비상수송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시험장 주차 질서를 확립해서 수험생을 태운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수능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길 고시원 화재 발생 현장 응급의료 대응에 대해 의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수동 고시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이재 및 의료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의 조치 현황입니다. 인명피해가 총 18명 발생하여 8개 의료기관에 분산 이송하였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었고 부상자 10명 중 중상이 2명, 경상이 8명, 현장에서 1명은 의료진료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입원 환자 10명 중 경상 환자 3명이 퇴원하여 현재 7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유관 기관별 현장 응급의료 대응 상황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화재 현장 인근 병원에 병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사상자를 분산 이송토록 하였고 응급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강북 삼성병원에 재난의료지원팀이 긴급 출동하여 의료 지원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도 현장 출동하여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의료 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이재민 중 환자가 3명 발생하여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하여 외래 진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상담 및 안내를 12명 하였습니다. 보건소 비상의료대책 상황실을 11월 9일부터 운영하면서 부상자 입퇴원 상황을 파악하고 이재민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사상자 이재민 의료 지원 관련하여 긴급 이송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지원에 대한 병원에서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직동장입니다. 겨울철 화재 대비 합동 소방 훈련 및 안전점검 홍보 캠페인 실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에 대비하여 관내 상가 밀집 지역인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에서 11월 14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방훈련 및 안전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방훈련은 동자율방재단은 신교 116 안전센터 소방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등 민관 합동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하여 화재 발생, 화재 경보 알림, 화재 신고, 인명 대피, 비상 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출동 소방대원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실시 등 순서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실시 후에는 시장 내 화재 발생 취약지역 순찰 및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처 능력 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 종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따뜻한 동행 1일찻집 행사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저희동 직능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관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1일찻집을 11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1일찻집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전액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탁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 유도를 통한 자발적 나눔 실천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 조성에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절기 홀문 어르신 한파대비 점검 실시에 관해 교남동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질환을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혼자 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가구 22세대와 우리동 특수사업으로 지난 10월 한국야구르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겸한 음료수 배달가구 15가구를 포함하여 37세대에 대하여 우리동 조무관과 병행동 방문하여 창문동 외풍 차단 여부, 보일러 등 난방기 가동 여부, 수도 가스 보일러의 동파 여부, 복지 사각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주거 개선과 월동용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종로 종합복지관과 헤비타드 서울지회에 의뢰하여 지원 및 수리하고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에는 이웃돕기 성금품 등을 전달하고 법정급여 신청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남무학동이 함께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오는 11월 21일 교남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주민 200여 명을 모시고 실시됩니다. 자치회관 유공자 표창과 교남동에서는 가족 국악 오케스트라, 벨리댄스, 풍패 공연이, 무학동은 라인댄스, 명품 놀이교실, 성악교실 참여자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한 자리인 만큼 구청장님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더 활기차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로 1, 2, 3, 4가 동장이 고시원 화재 이재민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동청사 3층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고 전국 제5협회 적십자사 동새마을 분회에
DGF 로지스 사회복지협의회 등으로부터 김밥, 라면, 의류, 생필품 등 재구호 물품을 지원받아 배부하였습니다. 이재민 중 그 21명은 다른 고시원 8개소에 입주토록 알선하였고 구 직원들과 함께 입주 고시원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루하였습니다. 고시원 이용 실태 및 문제점은 주로 생계형 일회용직 근로자들이 단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입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9길 고시원의 경우도 총 44명 중 8명만 주민록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고시원 총무 등 관리자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그 출입사 기록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어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그 인적사항 파악과 그 지원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고시원 내부 도면이나 이용자 관리 카드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쪽방이나 고시원 관리자들을 그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안내와 그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스마트한 제설 대책 추진에 대해 올가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올겨울 강설에 대비하여 관내 염화칼슘 보관함 위치 등 제설 관련 정보를 서울 안전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지역 주민 책임제를 지정 운영하는 등 주민 자율 제설 활동이 활성화된 제설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며 추진 내용은 주민 자율 제설에 용이한 위치 선정하여 제설제 및 제설 도구 사전 비치하고 서민 자율 제설 유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직능단체 연계 주민 자율 제설 책임 노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제설 자재 확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지역 18개소에 이미 제설제 보관함을 비치하고 염화칼슘 충전 완료하였으며 강서루 부족분은 수시 확인하여 신속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내집 내전법 눈치우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직능단체 회의 시 스마트폰으로 제설제 보관함 위치 및 강설 관련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안전앱 설치를 안내하고 현수막 개척 및 주민센터 전광판에 홍보 문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지역 책임 노선을 지정하여 강설 사전 예보 시 지역 지역의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여 주민 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196회 해화동 돗자리 음악회 개최에 대해 해화동 마을행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교육문화기업 재능교육의 JCC 아트센터 175석 규모의 지하 1, 2층 콘서트홀에서 지역 주민 등 100여 분을 모시고 재능기부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공연 내용으로는 뮤지컬 영웅 OST, 색소폰 연주, 가야금 산조, 피아노 연주, 명륜 어린이집 합창으로 오후 5시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화동 교동협의회 트리 설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88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앞 회전교차로에 혜성교회에서 2천여만 원을 전액 부담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LED 트리를 설치하여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일 이동장입니다. 먼저 우리동 참사랑 봉사단과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김장봉사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7일 토요일 우리동 주민센터에서 참사랑 봉사단 회원 및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함께하는 김장당번기 행사를 갖습니다. 서울 복명 라이언스 클럽이 후원하고 참사랑 봉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일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양복 600여만 원 상당을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합니다. 한 가구에 김장김치 5kg과 쌀 10kg을 가능한 직접 개별 방문 전달하여 다가오는 추위에 이웃애정을 느끼고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동절기 제설 준비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민 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고시원이나 여관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시원 독거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 7일에 결핵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미세먼지 발령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건강관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인 쪽방형 고시원을 대상으로 다음 주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종로 소방서와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비상구 확보 여부, 출입문 등 통로 개방 여부, 소화기 비치, 작동 상태 확인 등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부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주 못 뵙는 가분들이 많은데 오늘 기대기를 한 것 같고 또 보고하시는 우리 부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홍보 동영상을 봤는데요. 맨 앞에 언론 보도 실적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실적을 보면 매달 우리가 한 건 정도를 낸다고 봤을 때 금년에 10건 이상 낸 부서가 한 50개 부서 중에서 한 16개 부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세봤습니다. 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구정의 참여나 성과는 실제 언론 보도에 얼마나 많이 잘 나오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은 우리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시책들에 좀 더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제가 부구청장 되고 홍보에 대해서 이번으로 3번째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해서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일 고시원 화재 수습권입니다. 이따 청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은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또 미숙한 부분도 또 많았다는 것도 알 겁니다. 또 앞으로 또 조직 개편이 있게 되면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라서 있었던 모든 그런 현황과 자료들을 잘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재난안전과에 이게 잘 인계가 돼서 이 업무가 보다 더 성숙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치수과와 총무과에서는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안전도시 업무에 이번에 있던 사례를 꼭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더 좀 많이 알고 또 참여해서 또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 대책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설시에 이제 효과적으로 좀 제설을 하려고 하면 유관기관에 협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적시에 제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렇게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로에 있는 그 은행들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난 가게 주인들이 나와서 그 은행을 쓰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2, 3일이 지나서야 우리 환경미화원들 대부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내 집 앞 눈쓰기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실제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집 앞 눈쓰기 그런 운동을 좀 진작을 해서 앞으로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이런 제설이나 이런 환경미화 운동이 빠르게 좀 정착도 되고 효과를 좀 거두기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사항입니다. 수민 이동에서 이제 고시원 대상으로 독거남성 건강교육 및 소방점검 실시, 또 견암동에서는 한파 대비해서 홀몸 어르신 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주셨는데요.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적게 이렇게 시험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화점을 가도 아무리 좋은 물건도 1년이 지나면 50% 할인합니다. 또 1년이 지나면 또 50% 할인합니다. 이게 모든 일은 때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부서 등 해당 부서나 동에서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제때 시행을 해서 그리고 또 더 많은 복지 시책들을 시행해서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제는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이 제 방에 와서 엄청 자랑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수상을 했답니다. 우상. 또 인센티브 사업비 5,200만 원 받았다고 팀장님하고 와서 되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정부 종합합동평가에서 일자리 분야가 제일 취약했었습니다. 평가도 낮았고.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분발해서 또 우수부에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이렇게 박수라도 쳐주면 내년에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 종로 관내에서 금년 들어서 아주 취약한 곳에서 벌써 두 번째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이 지난번에 어찌 보면 잘 해결될 뻔 했던 것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좀 다른 사연으로 해서 그 설치가 안 되고 결국 사고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잠시라도 아마 방심하면서 생긴 화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화재 원인이 밝혀진 후에 할 얘기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또 수습 복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화재 사고는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일입니다. 이번 고시원을 포함해서 최저 주거 수준에 못 미치는 여관이라든가 쪽방 이런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실태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하고 특히 노후 건축물 소방 안전 보호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제도적 어떤 대안을 좀 건의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사후 대책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러 번 서울시에 이런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한 일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쪽방의 문제인데 지금 어제 고시원도 바로 거의 쪽방과 비슷한 상황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고시원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 아이들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생긴 그 어찌 보면 밀집된 주거 형태인데 공부하기 위한 방들이 있어죠. 공부하기. 그러니까 신림동에 서울대학교 주변에서 단독주택들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 공부를 하는 그룹으로 고시 공부하는 그런 집이 어떻게 이제 조금 그걸 편리하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각방을 만들어 주게 되고 각방에 독서실을 이제 독서실 같이 근데 각방 독서실이 점점 더 상업화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지고 그것이 이제 취사도 이제 공동 취사를 하게 되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어찌 보면 괜찮은 좋은 의미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서울시가 그 고시초를 어느 날 갑자기 인정하다 보니까
다중주택이라는 명분으로 인정을 하면서부터 이 묘한 이 주거 형태가 좀 생기게 되는데, 물론 쪽방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이 다중주택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저 구로동 쪽에서는 벌집 주택이 생기게 나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벌집 주택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고시원이라는 이름을 핑계 대서 너무 열악한 환경,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최소한도 복도 폭이 1.5m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양쪽이 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고시원들의 폭은 8, 90cm밖에 안 돼서 두 사람이 비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좁은 공간. 거기에다가 방의 크기는 물론이고, 방의 크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겨우 사람 한 사람이 누워 잘 정도. 그리고 창문이 없어서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난감한 형태의 집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도심에 특히 그런 시설들은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소방서가 그걸 지금 점검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이미 있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건 누구가 인정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인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꾸 소화기나 놓고 왕강기 그 사람 내려갈 수 있는 밧줄 이런 거 메고 내려 이런 거 정도 있으면 그냥 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대피 장소를 만든다고 창문 밖에다가 철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희한한 짓을 하기도 하고, 도시 미관은 또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대피 하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 때문에 그런 엉터리 외부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그 자리에다가는 그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곳에다가 어거지로 그걸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민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자꾸 되는 걸로. 피난도 어렵고 또 공간도 좁고 도저히 거기다가는 고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안 되는 곳을 그냥 억지로 그냥 소방시설만 만들면 된다, 대피 통로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종로구 문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 관내에서 자꾸 이런 사고들이, 지난 여관 사고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서민들이 또 이런 사고를 꼭 당하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좀 건의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 그 홍영표 의원이 우리 상황실에 왔을 때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최소로 살아갈 수 있는 면적, 그런 정도는 우리가 빨리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1인당 최소 거주 면적 14평방미터인데 그 정도 선이라도 방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파리도 그보다 더 적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파리에도. 왜냐하면 파리는 건물 규제는 높이 못 짓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은 많이 몰려들죠. 기존 있는 건물 속에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서로 노력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그런 주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같이 아예 창문 자체가 없는 집이 있는 건가? 이거는 집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보시죠. 그래서 이런 최저 거주 기준 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것은 물론 권장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가 12평방미터를 1인당 12평방미터 12 그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6평방미터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6평방미터면 한 2평 정도 되는 거죠. 2평만 되더라도 그때 좀 나은 거죠. 근데 2평도 안 되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창문 있고 2평만 되더라도 좀 다른데 어찌됐든 우리 간부님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정도 최소 주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1인 14평방미터입니다. 2인인 경우에는 26평방미터, 3인인 경우는 36, 4인인 경우는 43, 5인인 경우는 46 이러는데 5인 46은 좀 좁습니다. 좁긴 한데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돼야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요 속에는 창문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꼭 보태서 반드시 창문만이 아니라 발코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 주장입니다. 발코니 얘기는 제 주장입니다. 근데 발코니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작은 주먹만한 화분이라도 하나 놓고 앞에다가 작은 손수건이라도 말릴 수 있는 햇빛에서 손수건이라도 말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밖에 서서 발코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하늘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람의 최소 거주에 필요한 공간이다.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작은 면적 속에 발코니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라도 만들어가는 노력하는 일. 우리가 모든 행정에서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뭐 쌀도 드리기도 하고 무슨 뭐 의료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또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별로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의원한테 그 대표한테 특히 여당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원내대표니까 최저 기준에 따른 어느 정도 주거복지 차원을 주거복지의 개념을 좀 전국적으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료는 아마 그 일부 우리 구의 건의 사항을 그 원내 대표실에 아마 좀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다른 구가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또 있을지 모르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하게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직도 처리되고 있지 않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와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관리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일의 정례회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 사업 예산이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자료와 또 자료를 잘 제공해드리고 또 답변도 잘 하셔서 좀 준비를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주요 역점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잘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내년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요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용한 이 플라스틱들이 결국 바다로 가서 바다가 오염되면서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이 생선들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다. 그럼 결국 그 생선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게 주로 화장품 재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화장품을 그래서 2017년 7월 1일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원료의 사용을 제한을 이미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유예를 줘서,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까지겠죠. 1년 동안 유예를 줘서 이미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판매도 못하도록 7월 1일 지나갔죠. 2018년 7월 1일이 1년 유예 기간도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빨대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문제를 좀 더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데, 특히 이 화장품에 대한 그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작은 알갱이는 뭐 그냥 물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대로 고기가 다 먹을 수 있는. 여성들 또 아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한 것 중에서 이 크림식으로 해서 휴지로 닦아내 가지고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그 제한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에다 씻어내는 것은 무조건 제한이 된다.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그리고 편하게 편리해서 우선 쓰고 있는 그 빨대를 좀 종이 빨대를 좀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이 문제는 커피집이라는 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사용 제한을 했다 본다면 꼭 환경과나 뭐 보건과나 이런 데서만 이걸 제한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 공직자라면 좀 그런 데를 보면 좀 미리서 메모를 해놨다가도 좀 다른 과에 해당 과에 줘서 계속 단속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일이고요.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시기가 다가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특히 아주 꼼꼼하게 마무리 좀 잘 하셔서 꼭 잘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잘 이게 추스리고 모아서 성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은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를 정도 되면은 이 성과가 나오지도 않기도 하기 때문에 좀 성과가 나오려면 그것을 잘 모아서 이번에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리 서울시가 1위를 서울시에서 1위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 일들을 해놓고도 우리가 미처 잘 꿰지 못하면은 상을 받으려고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야별로 잘 좀 챙겨서 그 일들을 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한테 보고가 다시 들어오질 않는데,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했다,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문화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보육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근데 그 보면 꽤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한 차트별로 보면은 우리가 했던 일이 아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잘 모아서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훨씬 더 누구에게나, 또 아니면 우리 후배들도 금방 보고 또 그걸 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좀 더 일을 챙겨야 될 시기다 해서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